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할 내용은 트롯으로 폭격당한 드라마, 한국 드라마, 예능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예능 어떻게 해야 되나, 출근은 이런 주제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스터 트롯으로 인해서 드라마, 기타 예능이 거의 폭격을 당한 것 같다고 저는 감히 과격한 단어를 좀 사용해 보겠습니다. 왜냐? 드라마의 주 시청자들이 가정주부였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미스터 트롯에 빠져 계십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시청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미스터 트롯이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 그러한 조짐은 예전부터 조금씩 있어 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미스터 트롯이 나오면서 드라마 주 시청자들이 미스터 트롯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예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 예능도 위협을 받고 있고 드라마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드라마는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 드라마 작가는 각 방송사의 회장이라고 그럴 만큼 엄청난 권한과 명예를 누려왔습니다. 그럼 어떤 드라마 작가가 인기가 있었느냐? 사생활이 복잡해서 인생에 찌든 사람들, 그래서 가슴속에 한을 많이 품고 있는 사람이 인기 드라마 작가라는 그런 얘기가 방송가에서 돌아다녔습니다. 방송 드라마 작가 대표하면은 김수현 작가를 꼽을 수 있죠. 김수현 작가도 역시 이혼을 한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수현 작가는 자기의 아픔을 그냥 단란한 가족으로 항상 3세대가 함께 사는 그런 전통 가족을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족에서 잔잔하게 흐르는 정 에피소드, 이런 것을 그려낸 작가여서 10년 이상, 그 인기 10년이 뭡니까? 20년 넘게 그 대표 작가 자리를 누려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퇴장하게 됐습니다. 왜 퇴장하게 됐냐? 막장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퇴장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역할은 이래야 되고 전통 가족의 모습은 왜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전통 가족 모습을 허무는 드라마들이 나오면서부터 김수현 작가는 자연스럽게 뒤로 퇴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가족 갈등, 부부 갈등, 또 고부 갈등, 자녀 부모 갈등 하면서 김치 싸대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하면서 시청률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가족 갈등이 극도로 치닫도록 하는 드라마가 나쁜 사회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탄생의 비밀까지, 혈육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가정에서 그 혈육 문제를 또 꺼내들므로써 드라마의 음모까지 가세하는 막장 드라마가 등장하면서 김수현 작가는 무대 뒤로 슬며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드라마 히트 제조기라는 그러한 명성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로 등장한 사람이 임성한 작가라는 사람입니다. 정말 막장 드라마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임성한 작가는 압구정백야, 인어아가씨, 왕꽃선녀님, 하늘이시여,
이런 드라마를 무려 하늘이 시어는 44.9% 2005년도에 방송이 됐네요. 이런 임성한 작가가 한때 방송계의 대모처럼 군림했습니다. 임성한 작가를 중심으로 한 루머도 좀 제법 있죠. 그런데 이번에 TV조선에서 이 임성한 작가를 섭외해서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이것이 아마 트롯이 대한민국을 뒤덮으니까 이 시류에, 조류에 맞춰서 제목을 이렇게 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화제성이 있죠. 전노민 씨하고 김보연 씨는 이혼한 부 사이입니다. 이 두 사람을 동시에 한 드라마에 캐스팅을 했습니다. 이거부터가 벌써 화제성이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 합니다. 제목도 결혼 작사, 이혼 작곡, 또 이 이혼한 두 부부를 했고, 또 2020 트롯 어워즈에서 시상자로 나섰던 성훈이라는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성훈씨, 이태곤씨, 낚시왕, 이런 사람들이 캐스팅됐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또 막장 드라마는 아닐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심을 끄는 드라마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막장 드라마에 실증을 낸 우리 트롯 매니아 가정주부들께서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야 이들을 다시 드라마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 드라마 시청자로. 이거는 방송국들의, 모든 방송국들의 고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드라마가 새 조류로 자리 잡아가는 것은 백마탄 실장님에다가 또 미모의 평범한 여성, 이런 아주 구태연한 공식 같은 드라마는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라마는 정말 현실성 있고 생활적인 실감이 나는 촘촘하게 생활을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면은 시청자들을 다시 불러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밀착형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시도한 방송국이 있죠. 공중파에서는 이런 시도도 못했고 JTBC하고 TVN에서 이런 실험적 드라마를 만들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카이캐슬, 그 입시와 관련된 23.8%라는 종편에서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낸 스카이캐슬, 그리고 미생이라는 드라마,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정규직 직원이 되기 전까지의 그 신입 인턴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현장의 아픔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들이 지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드라마를 안 본 지가 제법 오래돼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제가 드라마를 직접 보질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저의 드라마 시청 리뷰는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 시청률이 왜 떨어지고 드라마 시청자가 왜 떠났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는 그때그때의 시청률은 높일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면 오래 못 가죠. 근데 지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드라마가 기막힌 유산이라는 거 KBS 1에서 하고, 또 비밀의 남자라는 11.8%가 있는데 11.8%는 KBS 2고요. 엄마가 바람났다는 SBS 아침 1일 드라마입니다. 기막힌 유산도 뉴스 직전에 하는 1일 드라마고, 비밀의 남자도 1일 드라마입니다. 이 정도가 지금 간신히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 MBC는 찬란한 인생이라는 드라마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옛날에 MBC 하면 드라마 왕국이었습니다. 이병훈 씨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1일 드라마가 간신히 6.1%라는 10% 미만의 1일 드라마가 시청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트렌드를 할 수 있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이 사람은 음악을 전공한 작가가
집필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공을 한 드라마가 작가가 음악 드라마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이 드라마들이 이 정도의 시청률을 내고 있는 것은 전부 예능과 겹치지 않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청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는 이제 방송국에 더 이상 효자 상품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국의 주 수입원이었던 드라마가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막장 드라마로 시청률을 올리기에 급급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극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는데 사극을 쓸 수 있는 작가가 없다 그럽니다. 주로 사극 드라마는 남성들이 주로 썼는데 드라마의 90% 이상을 여성 작가가 점유하다 보니까 작가가 양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 그나마 트롯으로 인해서 또 폭탄까지 맞았다. 트롯맨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드라마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밀착형 드라마, 그 국민의 정서를 좀 먹는 그런 막장 드라마가 아니고 성장 드라마, 가족 성장 드라마. 지금 국민의 정서가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국민의 정서가 왠지 모르지만 성장이 멈춰 있습니다. 생각이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민의 생각이 멈춘, 발달이 멈춘 이 국민의 생각을 토닥토닥 해서 깨울 수 있는 그 드라마를 집필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나오면 다시 드라마가 전성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지금까지 막장 드라마로 괴기한 모습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이혼율도 높이고 국민의 정서를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 각 방송국의 막장 드라마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의 드라마는 국민 가족 성장 드라마여야 됩니다. 교육을 통하든 국민이 문화활동을 통하든 어쨌든 국민의 정서가 성장하는 그런 드라마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국민들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그러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되겠죠. 큰 숙제죠.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드라마를 만든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엔 너무 막장 드라마로 재미 보면서 배를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는 당연히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트롯맨 6가 예능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어떤 연출이나 어떤 인위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들만 6명이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예능이 됩니다. 이들이 갖는 설득력 뭘까요? 인성입니다. 예능의 주제가 인성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예능 그동안 먹방, 괴기스러운 먹방,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괴기스러운 분장이라 그럴까요? 억지스러운 예능이 지금까지 해왔다면 이것도 이제 식상해야 합니다. 시청자들이 지금 아직 수준이 높아가지고 인위적이고 꾸미고 이렇게 괴기스러운 모습, 억지 예능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능을 바꿔가기 시작한 것이 양심냉장고랄지 1박 2일 같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예능도 성장 예능, 배움 예능, 다큐 예능으로서 대표적인 거 정글의 법칙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능도 인성에 기반한 예능, 드라마도 인성을 향상시키는 드라마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방송국이 먼저가 아니라, PD가 먼저가 아니라, 시청률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위선적으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놓고 위선하는 거짓 예능이나 거짓 드라마는 이제는 발붙일 수 없어졌습니다. 왜냐? 시청자들의 정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국민들의 정신 수준을 뒤쫓아갈 게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을 앞으로 끌고 가는 드라마 아니면 이 미스터 트롯으로 촉발된 이 미스터 트롯의 폭탄을 감당해내기 힘들 것이다 아마도. 그래서 앞으로 한국 드라마와 기타 예능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것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TV조선을 제가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